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제3회 온라인 교육 문제 풀이와 관련돼서 어,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출제하고 설명드릴 단어는 분석화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그동안 분석화학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질량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근 여러 ICHO 예비 문제나 본선 문제에서 이 질량 분석을 활용한 문제들이 종종 출시되고 있고요. 질량 분석에 더해서 최근에는 또 기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다양한 분석법들을 활용한 내용들은 분석화학 영역뿐만 아니라 물리화학 또 유기화학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출제하기에 좋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량 분석에서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보단 일반 화학 수준에서 조금 더 진행된 그런 수준에서의 이 질량 분석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계산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확률과 통계적인 접근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분자 M에 대해서 화학 이온화 질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이 Mz 레이쇼, 매스 투 차지 레이쇼가 227에서 피크가 나타났는데 얘를 이제 MH 플러스로 추정하고 그 옆에 228에서의 피크가 217에서 비해서 12% 정도의 세기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 이제 CHON을 포함하는 이 탄화수소에서 산소와 또 질소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분자로 알려져 있고 질소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질소 규칙을 이용하여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질량 분석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 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MZ 레이쇼라고 부르는 매스와 차지 레이쇼, 즉 질량과 이 산화수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질량 분석의 검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장이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차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질량 분석에서 효과적인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량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온화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온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화학적 이온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를 이용한 이온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분자를 검출한다고 했을 때 이 자체는 지금 이온화가 되어지지 않은 주로 이제 우리가 중성 분자의 가능성이 높죠. 자, 이것들을 이제 이온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제 화학적 이온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이미 이온화되어 있는 녀석과 결합을 만든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H 플러스를 붙여주거나 암모늄을 붙여주거나 뭐 메테인을 붙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가스를 넣어주고 이 자체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다룰 이 전자 이온화 관련된 이 전자빔을 써주면서 이 녀석들을 이온화시킨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몰리큘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합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이 덩어리가 이제 질량 분석 스펙트럼에서 건출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화학 이온화 방법은 그 분자를 최대한 덜 쪼개면서 파편화라고 불리는 이 덜 쪼개면서도 이 분자를 검출할 상대적으로 분자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파편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덜 전자 이온화 방법에서 매우 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분자는 M이지만 이 M 자체는 검출이 될 수 없고 이온화가 된 이 경우에는 MH 플러스가 검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전자 이온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시킨 전자를 이제 이 분자에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제 분자와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파편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여러 이제 양이온들이 이제 혹은 음이온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온화가 된 녀석들을 우리는 이제 질량 분석 스펙트럼에서 검출하는 방법이 돼서, 전자 이온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파편화를 기본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H, 사실 문제는 설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MH 플러스가 있는데 얘가 227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M 자체는 266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는 227이 실제로는 이제 관출되는 스펙트럼인데, 이거에 더 228이 관출이 되고 228이 227에 비해서 12%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228이 관출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2번에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질소 규칙을 고려하라고 됐고, 1번 문제에서도 질소 규칙에 근거해서 분자 내의 질소 원자 수를 예측해라고 적혀졌습니다. 자, 그럼 MH 플러스가 227이고 M이 226이기 때문에 분자가 짝수에 해당합니다. 자, 분자가 짝수에 해당하고 지금 CHON으로 구성이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질소가 매우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탄소와의 결합이라는 것은, 그죠? 이 4개의 결합선을 유지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탄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카본 우리가 질량수 12인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죠? 그것이 대부분이니까 이 4개가 있고, 여기에 뭐 수소가, 그죠? 원자 질량이 1인 6개 붙는다 하더라도 곱하기 4를 한 것을 우리가 더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짝수가를 기본적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대로 산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산소 자체가 또 짝수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짝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약간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질소입니다. 자, 질소는 그 자체는 짝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합선은 3개만 요구하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 자체가 만약 홀수에 존재한다면 탄화수소 계열에서 홀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질소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가 카본이 226이라고 했고, 그렇죠? 226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몰리큘이 226이니까 질소는 홀수계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질소는 짝수계가 있어야 돼요. 짝수계라는 건 사실은 0부터 시작해서 2, 4, 6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226이라는 분자를 생각해보고 이제 이번 문제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탄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고, 탄소의 개수가 에 해당하는 228 피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봤고, 그리고 분자 전체의 우리 질량을 봤을 때 226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소가 4개 있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탄소가 상당수가 있어야 되고, 탄소의 숫자가 있으면 그만큼 또 수소의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4나 6인 분자를 가지고 이 228의 피크를 설명하면서도 질소를 짝수에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0 아니면 우리는 2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에서 질소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이 경우에 합리적으로 질소가 2개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이제 질소 개수 추론은 사실은 이제 다른 여러 형태로 다른 분석법과 연계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 분석법 자체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소 관련된 문제로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분석학에서는 이제 켈달이라고 불리는 이제 질소를 카운팅할 수 있는 이제 적정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확장시키는 것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정도로만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2번 문제는 그러면 실제로는 C 말고도 H, O, N이 모두 이제 동위 원소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탄소의 동위 원소 그래서 12와 질량수가 12와 13의 비율이 98.91 대 1.091 대 분자된 탄소 개수를 예측하시오라고 적혀졌습니다. 그러면 M 자체는 226이고 MH 플러스는 227인데 228 1인 녀석이 건출이 된다는 것은 이 분자 내에서 어떤 특정한 아톰이 특정한 원자가 플러스 1인 녀석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어떤 아톰 하나가 플러스 1인 동위 원소가 한 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카본 12, 13 말고도 수소도 중수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원소에 대해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질량수 13인 탄소가 독보적으로 비율이 높긴 합니다. 1%가 넘는. 그래서 그러면 탄소의 개수만큼 결국 플러스 1인 228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약간 12.0%에 해당하는 것이 그중에 탄소가 몇 개,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개 탄소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카본 12가 아니라 13이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바로 1.09로 나누게 되면 약 1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본이 총 11개가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13이어서 그게 우리가 12개 중에 하나가 13인 걸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로 따질 수 있으니까 조합으로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 12%가 된다는 걸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의 1번 문제와 연결을 지켜보면 이제 카본이 11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탄소가 11개가 있고 수소가 있으니까 질소가 상식적으로 4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그쵸? 226이라는 숫자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 아까처럼 연소라든지 켈달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NMR이라든지 IR이라든지 이런 테크닉과 연결시키면 실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의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또 다른 질량 분석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헥사논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이제 알킬 체인이 있고 CO가 있고 그렇죠? 키톤 그룹이 있고 이제 다시 CH3가 있는 이 2헥사논이 있고 분자량이 분자 질량 약 100 정도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전자이온화 질량 분석을 수행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학이온화가 아니라 전자이온화를 하게 되면 이 조각조각이 쪼개지는 파편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서 이온화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질량 분석에서 검출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15, 58, 43, 85 이런 데에서 다양한 조각이온 피크가 관찰되고 이것에 대해서 구조나 이런 것 발생 과정을 생각해 봐라. 이거 어떻게 쪼개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사실은 그쵸? 이걸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카본 체인을 쭉 그려놓고 어디가 쪼개지면 13이 될까 사실은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또 이제 어떤 주기율파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잘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15를 하라고 하면 사실 15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피크 중에 하나긴 합니다. 가장 끝쪽에는 어쨌든 CH3가 있을 거고 이쪽에도 CH3가 있으니까 그쵸? 그죠? 이쪽에 있는 전자에 두 개가 있을 텐데, 그죠? 이 전자가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주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양이온으로, 그죠? 나가게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 CH3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당연히 15에 해당하는 피크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일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 쏠림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43이나 그죠? 85를 해봐라. 그죠? 그죠? 그러면 43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죠? 하면 사실은 카본 두 개가 이제 24고 산소가 16이니까 30에 H 3개 있으면 4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쪼갰구나라는 건 사실 우리가 손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양이온 파트가 되는, 그쵸? CH3CO고 플러스 형태로 되는 이 형태가 되면 43이 되겠구나, 그쵸? 그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8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85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 그쵸? 이쪽 부분이 되겠죠. 사실 카본이 5개 있고, 그러면 72가 있을 거고,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카본이 4개죠. 카본이 4개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카본이 4개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에서,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2가 아니죠. 네. 60에다가 16을 더하고, 그러면 76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개, 2개, 3개, 2개, 그쵸? 5, 9개가 되니까 85가 되죠. 그러니까 카본이 4개 있는 것이 있었고, H9가 있었고, CO 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플러스 형태를 가지게 되면 이제 85가 되는, 그죠? 것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열이나 비균일, 그래서 점점 한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서로 나눠 갖거나 하는 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 클리브지를 부르는 이 분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메스트 차지 레이쇼가 있는 이렇게 조각 이온, 조각 양이온들을 우리가 질량 분석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100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죠? 이제 앞서 1번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짝수입니다. 짝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해가 일어나는 건 이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짝수를 표현하는데 짝수 더하기 짝수를 표현하거나, 그렇죠?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불균이나 균일하게 쪼개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홀수 더하기 홀수의 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원래가 짝수였으니까 짝 더하기 짝이어야 되는데, 사실 균일 과정이 이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이 조각 이온들을 다음에서 홀수, 탄화수 계열 같은 경우엔 홀수 녀석들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3번 문제에서는 58이 관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58이 어떻게 관찰되느냐,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짝수가 관찰이 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뭔가 이 과정이 단순한 그냥 쪼개짐의 과정이 아니라 뭔가 아톰의 트랜스퍼가, 아톰이 전이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재배열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톰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톰이 넘어가서 우리가 원래 홀수였던 녀석이 짝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면,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하는 녀석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톰은 무엇일까? 네, 카본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산소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로 수소 아톰이 넘어가는 이 재배열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 그럼 그 중에 이제 이 재배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58이라는 숫자를 가지면서도 이온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죠? 이쪽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카본이 36이 있게 되고, 16이 있게 되고, 52가 있게 되고, 원래는 그쪽 이쪽이 끊어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는 5개, 이제 57, 수소 5개를 통해서 57을 얻게 될 텐데, 이쪽에 있는 수소 하나 1로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서 우리는 58이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결합이, 화학 결합이 바뀌어야 되죠. 하이드로젠 아톰 트랜스퍼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얘가 또 H가 넘어가면서 이 파트에는 우리가 이중 결합이 생겨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는 OH 그룹이 생겨나게 되는, 그죠? 이 하이드로젠 아톰 트랜스퍼의 과정을 통해서 CH2개, 이쪽은 CH3가 돼서, 그죠?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플러스 라디칼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이 재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58에 우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하이드로젠 아톰 전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조각 이온의 발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왜 홀수가 대부분인 상황 분자의 조각 이온 상태에서 왜 짝수가 관찰되는지가 바로 이러한 아톰 트랜스퍼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사실 뭐 여러 가지를 그냥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이 동일한 세합물 XYG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성질체 관계라는 건 사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다 모두 케톤기를 가지고 있고 구조 이성질체 관계라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성질체가 아니라 이제 구조 이성질체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파편화를 기대하는 전자 이온화 질량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35대 37에 이제 염소 이온, 이 클로린에 대해서 봤더니 3대 1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분자 이온이 있는데, 그죠? 다 당연히 똑같을 테니까, 그죠? 분자식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베스트 차지 레이시가 똑같은데 106과 108이 등대 관측이 되고 3대 1이었습니다. 자, 근데 분자식은 동일한데 X와 G는 똑같이 조각 이온에서 43과 43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91과 93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게 X일지 어떤 게 G일지는 사실 맞출 수가 없고요. Y는 똑같은 분자식인데 57과 77, 79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쪼개지는 부분이 달랐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럼 분자식을 결정해 보시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주기율표가 던져 분야를, 그죠? 어떤 동위원소에 대한 탭까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주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플러리는 이제 동위원소가 없이 한 종류가 100% 존재한다든지, 또 여기 흥미로운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염소 같은 경우인데, 이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5와 37이 있는데 이게 거의 딱 3대 1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질량 분석 스펙트럼에서 또 분자의 이온이 3대 1로, 그러면서 또 질량수가 2 정도가 차이 나는데 3대 1이 나오는 건 사실 어떤 탄화수소의 계열의 개수로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소가 여기 하나가 개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브롬 같은 경우에도 또 흥미로운 게, 이 브롬도 이 플러스 2 정도 차이 나는 게 거의 1대1로 알려져 있어서 또 매우 독특한 또 질량 스펙트럼으로부터 정보를 여러 가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X, Y, G에 대해서 모두 106 그리고 108, 그쵸? 질량수가 2 차이 나는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CL이 두 개 있다면 이렇게 3대 1로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 측면에서 CL이 한 개 있구나, 그죠? CL이 한 개 있다는 걸 사실은 이미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X, Y, G는 모두 CL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케톤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산소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5랑 그죠? 16을 이미 셈에 넣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50일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건 지금
106과 108을 기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건 사실은 지금 55만 지금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분자식을 결정하시오. 그렇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0 CL과 5가 있고 55를 맞추려고 하면서도 수소랑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카본이 4개 있을 거고 48을 맞추고 H가 7개 있는, 그쵸? 그래서 C가 4개 있으면서 H가 7개 있고 C가 5가 있는 이 형태가 기본적인 어떤 분자식의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본을 3개 넣으면 이제 수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형태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키톤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C5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CL이 이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분자 A와 Y에 대해서 분자 조각 이원을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3을 설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단일선이 CL이 없다는 거죠. 43이나 57에. 그러니까 CL을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CL을 빼고서 12와 16을 하면 28에 해당하는 거니까 남은 건 뭡니까? 15밖에 안 남잖아요. 43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15는 근데 CH3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3은 여기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57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57은 43에서 14만큼을 더 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CH3에 하나 더 있는 거겠죠. 이렇게 형태로 이제 결정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게 이쪽에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X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카본이 두 개 있고 수소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쵸? 수소도 지금 4개가 더 남아 있으니까 CH2, CH2에 CL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우리는 결정을 지어서 이 부분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은 그래서 이제 4클로로 디퓨탄 2온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죠? 남은 건 CH2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카본이 4개였으니까. 그리고 수소는 7개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CL이 될 거고 이 부분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원클로로의 1클로로 뷰탄의 2온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키톤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이 3번 문제의 이제 어떤 근거라는 것은 이제 질량 분석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뭐 아주 100% 되긴 쉽진 않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NMR이나 혹은 IR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겠지만 구조 이성 자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계속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X를 이렇게 전제한 것이요. 왜냐면 X와 G는 사실은 지금 쪼개진 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가정을 한 것이어서 사실은 그죠? 그러면 X랑 G는 완전 질량 분석 스펙트럼 동일한데 구조 이성 자체가 관계로 했으니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죠? 또 다른 페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뭐냐면 어쨌든 여기가 43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 네. 43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러면 CH3에 C5는 그대로 있고 여긴 이제 43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CL이 붙은 위치를 다르게 만드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CL이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CL이 그 끝자리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붙게 되면 여기는 43을 설명할 수 있고 요 나머지가 사실 그대로 91과 93을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그죠? X와 G는 사실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N3 클로로의 3클로로의
데이터의 to1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x와 z를 사실 구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y랑은 확실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쪽에 있는 그죠? 키톤을 중심으로 양쪽에 탄소가 두 개 있는 거랑 하나랑 지금 세 개가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이성지처적으로 다르게 있는 게 지금 x와 x와의 지위 관계고, y는 2대2로 쪼개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이제 분자식은 동일하고, 분자 이온은 다 106과 108의 피카를 보이지만 조각 이온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과 관련해 있고요. 더 복잡한 문자라면 NMR이나 혹은 IR과 같은 혹은 다른 기계 분석적인 데이터 혹은 연소라든지 혹은 켈다와 같은 방법까지 연계를 한다면 또 질소 규칙에 의해서 더 복잡한 분자도 우리가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들의 구조 또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ICHO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분석화와 관련된 1, 2, 3번 문제를 모두 질량 분석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1, 2, 3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